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공매의 최강자 지지옥션과 함께하는 제11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의 대결입니다. 해설의 이민진 팔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1기까지 오는 동안 그러니까 10기의 대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신사대 숙녀가 현재 5대5입니다. 네, 그만큼 쟁쟁한 선수들이 비슷한 실력으로 겨루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만큼 이 대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양팀 서로의 기세를 잡기 위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승부가 있었는데 권주리 초단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지지옥션배 어떤 대회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수들은 누가 남아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프로 연승 대항전 방식의 대회입니다. 신사팀과 숙녀팀이 각자 12명씩 소속되어 있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15분에 40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어제 김종수 팔단이 신사팀에서는 권주리 초단에게 패배를 하는 바람에 이제 11명의 선수만 남아 있습니다. 네, 김종수 선수를 잃은 것이 시니어 팀으로는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선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사팀에서 노영아 구단이 출전을 합니다. 또 남아있는 선수들을 살펴보자면 백성호, 서무상, 안관욱, 양재호, 이기섭, 최규병, 이성재, 선흥우, 서봉수, 이창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숙녀팀은 권주리 선수가 어제 이겨서 전원이 살아있고요. 권주리, 김다영, 김신영, 김은선, 김채영, 김혜민, 문도원, 박지은, 박태희, 오유진, 조혜연, 최정 선수가 있습니다. 김다영, 김채영 이 자매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것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지옥션에서는 또 재미있는 이벤트가 매일 열리고 있지요. 지지옥션배 생방송 중에 010-5938-3831로 예상되는 승리팀과 응원 문구를 적어서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해주시면 매일매일 생방송 중에 5분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예, 승리팀이 결정된 후에 보내신 문자는 정답자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대국이 진행되고 있을 때 보내주셔야 하고요. 자세한 상품과 당첨자 발표는 바둑텔레비전 홈페이지에서도 참고해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또 매주 월요일에 당첨자분들을 방송 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영아 구단과 권주리 초단의 대결인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노영아 구단은 요즘은 대국수가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준우승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요. 권주리 선수가 노영아 선수의 노련함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영아 구단의 노련함과 권주리 초단의 패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대국자 어떤 모습으로 대국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지 대국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왼쪽에 노영아 구단, 그리고 오른쪽에 권주리 초단입니다. 돌을 갈아주십시오. 신사대 숙녀의 대결. 본선 제2국입니다. 권주리 초단이 맞추지 못해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권주리 초단의 100번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 100을 주게 되네요. 권주리 초단은 어제의 대국은 경주에 있는 지지호텔에서 대국을 했고요. 또 하루 만에 다시 서울로 와서 대국을 하게 됐네요. 네,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어리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국을 시작했습니다. 이 노영아 구단 하면 또 다른 기전에 굉장히 오래된 해설자로도 유명하죠. 네, 꿀 보이스로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해설자 생활을 오래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K본부에서 바둑왕전 또 해설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25년은 확실히 넘기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30년. 네. 정확하게 30년을 네, 바둑왕전 해설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함께 그 바둑왕전 해설을 했을 때까지가 25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생각해보니. 네. 네, 그래서 팬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렇죠. 있죠.
네, 정말 노영화 구단하면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이 저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저서로는 바둑 이래야 늘어 라는 책이 있고요. 또 노영화 바둑 강좌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노영화 구단의 책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해서 프로까지 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구단으로 1999년에 승단을 했는데요. 또 이때가 제 입단 연도네요. 아, 굉장히 인연이 많네요. 이민진 팔단이. 네. 이 노영화 구단 아까도 굉장히 과거에 성적이 아주 좋았던 기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왕위전 준우승 차지한 바 있고요. 국수전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그리고 해설로 나중에 이름을 떨치게 됐던 그 제1기 바둑왕전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2014년에 시니어 왕위전에서도 준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네. 이 시니어 왕위전, 시니어 이제 바둑 클래식으로도 이름을 알렸는데 그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하면서 노영화 구단이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노영화 구단이 한 가지 아쉬울 수 있는 점은 결승전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우승은 못했어요. 네, 사실 준우승만 해도 대단한 성적인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노영화 구단이 성품이 또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결승전까지만 가고 양보를 하시네요. 네, 오늘 노영화 구단의 흑번인데요. 이제 상변 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제 미니 중국식 형태가 나왔거든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둘 때 쓰여지는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노영화 선수가 어느 정도는 좀 구상을 하고 나온 것 같죠. 그렇습니다. 두 기사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착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 정석이라면 역시 이 귀 쪽에 삼삼 쪽에 백이 붙여갔을 때 흑이 바로 응수하는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네. 실전처럼 이렇게 두 칸 뛰는 수가 나오고 난 이후로는 이 형태만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가장 많이 두어지는 흑의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차례 프로 시합에서 나왔을 때 네, 어느 정도 프로 기사들이 서로 호각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양이 많이 나오는 거군요. 지금 백이 2선에 뛰어서 지킨 곳은 급소인가요? 네, 여기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예 이렇게 붙이고 나서 막는 실리적인 그런 작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뛰어서 만약에 흑이 이런 자리를 둔다면 그때는 막고 아니면 흑이 귀를 꼽으려 간다면 이렇게 협공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전에서 2선에 한 칸 뛴 수는 협공과 귀에 막는 수를 맛보기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노영화 구단은 1951년생이고요. 권주리 선수는 98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97년생입니다. 97년생이군요. 네. 예, 21살의 그러면 기사입니다. 도대체 몇 살 차이죠? 예. 네, 정말 이렇게 나이 차이에 상관없이 대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둑의 상당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은 46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손녀와 할아버지의 느낌이기도 합니다. 네. 네, 바둑은 정말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경기라고 하는데 딱 오늘의 시합도 그런 느낌이네요.
네, 지지 옥션배 자체가 또 그런 볼거리가 있는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영아 선수는 우변의 모양을 키우는 착점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정말 수없이 두어진 그런 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형태에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갈래길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어떤 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바로 적극적으로 상대의 진영을 침투해 간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착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흙이 나리자로 받으면 붙여 나와서 우변은 지어지지만 상변 쪽은 깨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아예 상변 쪽을 깊게 침투하는 작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연한 바둑을 두는 기사들은 이렇게 위로 시원하게 씌워서 두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권주리 초단이 어제 김종수 팔단과의 대결에서는 중앙 쪽을 막 강하게 막 눌러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상중앙 쪽으로 가르고 들어가서 또 싸우자고 하는 것 같네요. 네, 두 기사는 권주리 선수가 입단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첫 대결이고요. 권주리 선수는 노영아 선수의 기풍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서로 잘 모르겠죠. 하지만 노영아 선수 입장에서는 어제 대국을 봤기 때문에 그런 상대에 대한 전력 분석은 아무래도 노영아 선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하게 어제 깊게 권주리 선수의 수를 관찰했기 때문에 노영아 구단이 권주리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권주리 선수는 내년 3월에 대학 입학도 좀 고려해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네. 입학을 한다면 이제 바둑학과 쪽으로 입학을 하는 저도 건가요? 학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아직 그게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둑 공부를 그래도 병행할 수 있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권주리 선수가 물론 바둑도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또 성인이 된 만큼 대학교도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저희가 사실 바둑 프로 기사가 되기까지는 바둑 공부만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세상을 알아간다는 측면에서는 대학교를 가는 것이 또 분명히 장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스스로 관리를 잘 할 때는 또 견문을 넓히는 것이 바둑에 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네. 좀 눈을 돌리다 보면 부담감 같은 것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어서 성적이 좋아지는 기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바둑 성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바둑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대신 학교 끝나고는 또 집에 와서 공부는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 관리가 중요해지는데요. 예,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학교 동아리의 술자리라던가 학과의 술자리라던가 이런 데 많이 다니다 보면은 자칫 네. 또 소홀해질 수가 있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자기 네. 관리가 포인트가 될 것 예.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즈음부터 사실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클럽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서 길게 얘기가 나가면 안 될 것 같네요. 다른 기사들이 클럽 갔다는 얘기를 할 뻔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네.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유행은 했지만 다들 바둑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서는 흙도 나를자로 가네요. 선택을 했네요. 네, 사실 지금 재밌는 것이 예, 노영아 약간- 구단의 착점이 예.
조금 붙일 듯 하다가 약간 이선으로 이제 석점이 됐거든요. 네, 사실 좀 정확하지가 않죠. 네, 시력 쪽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권주리 선수는 사실 이렇게 돌을 잘 다시 놓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게 한편으로는 좀 실례다라고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권주리 선수가 지금 좀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예, 이선에 있는 돌이 이렇게 붙이는 쪽으로 살짝 왔다가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 그곳에 가깝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예, 좌상 쪽에 있는 흑돌은 이선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흙이 뛰어나오거나 뭐 귀를 붙여 간다거나 또 이런 다른 수법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나를자는 어땠을까요? 네, 일단 백이 받아만 준다면 이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붙였을 때는 좀 중앙 쪽으로는 흙이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로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오늘 노영화 구단이 아예 확실한 실리로 집을 초반에 많이 지어놓겠다 이런 뜻인가 봅니다. 네, 일단 우변을 벌렸을 때는 좀 모양을 넓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대국을 좀 의식을 할 수도 있고요. 실리를 좀 중점적으로 작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예, 어제 권주리 초단이 김종수 팔단에게 승리를 해간 바둑에서는 중앙 쪽에서 힘을 쌓다가 이제 흙의 모양을 양쪽 귀를 부수면서 권주리 초단이 집으로 앞서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권주리 초단에게 집을 내주지 않겠다. 노영화 구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온 것 같네요. 네, 권주리 초단은 어제 바둑 가족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네. 또 이제 동생과 아버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머니도 같이 바둑 교실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정말 완벽한 바둑 가족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 바둑을 아주 좋아하고 잘 두는 예, 바둑 가족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흙이 실리가 돋보이고 백은 두텁게 또 중앙 쪽을 막아갔죠. 어제와 비슷한 권주리 선수는 좀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권주리 선수가 2선에 뛰어서 응수를 했는데 선수가 되는 자리인가요? 흙이 손을 뺀다면 가능은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흙이 다 찔러놨다고 보면요. 예, 뭐 이런 자리도 상당히 눈에 띄는 자리죠. 그렇습니다. 네, 백이 이렇게 다 된다고 해도 막으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찌르는 자리들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혹은 초반인데도 받아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돌이 선수로 별거 없다면 이수로 아예 손을 빼고 뭐 이렇게 아주 씌워간다거나,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렇게 걸쳐가는 수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요. 권주리 선수는 두텁게 느리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노영화 선수는 손을 뺐죠. 예, 오히려 발빠르게 노영화 구단이 좌하기 쪽 걸치면서 뭔가 좀 좌변의 백 모양을 지워보자. 또는 실리를 더 챙기겠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네, 일단 손 빼는 것은 정수로 보여집니다. 왠지 받아주고 싶지는 않은 형태였어요. 네, 손을 빼도 살아는 있기 때문에 예, 받아주면 좀 뭔가 당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여기서는 백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붙이거나 하는 선택은 좀 좋지 않겠죠? 이렇게 벌리기만 해도 흙의 실리가 너무 돋보이기 때문에 이 세력이 별로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좀 쓸모있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협공 형태가 있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4가지 정도를 권주리 선수는 생각을 하겠고요. 그냥 받아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가장 평범한 정석이 진행이 된다면 백이 조금 아쉬운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협공을 생각해 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좌상 쪽에 백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활용해서 협공을 하는 것이 좋은 모양이군요. 어떤 협공을 하게 될까요? 권주리 선수도 상대에 대한 정보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탐색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아까 협공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민진 팔단이라면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 같나요? 좀 어렵긴 한데요. 만약에 이렇게 한 칸으로 협공을 해서 흙이 3-3 침입을 한다면 평범한 정석이 됐을 때 이것은 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권주리 선수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눌러갔을 때 이렇게 나와 끊는 수가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리게 된다면 네. 이것은 백의 세력이 또 이제 쓸모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다 수익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주리 선수가 사실 2칸 높은 협공 같은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특수한 경우가 흙이 여기까지 다가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칸으로 협공을 했습니다. 2칸 높은 협공. 세력 쪽에서 본다면 간격은 제일 좋아 보이네요. 네. 흙도 3-3 침입은 백의 의도라고 보고 한 칸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좌하기 쪽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나래자로 받는 것이 가장 보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간혹 2선으로 받는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쪽을 한 방 맞았을 때 아무래도 흙의 형태가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쪽을 두네요. 권주리 선수는 일단 확정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기풍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었죠? 네. 확실한 집을 좋아하면서도 또 싸워야 될 때는 싸우는 네. 그런 기풍의 소유자입니다. 네, 노영아 선수 표정으로 보면 예상하지는 못했다라는 표정인데요. 네. 흙도 평범히 두어가도 크게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백이 굳히면서 나아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덮어 씌우는 거군요. 일단 흙도 그렇게 보면 좌측에 있는 돌과 아래쪽 흙돌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권주리 선수가 이제 하는 생각은 이런 데를 붙여 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네. 만약에 이어주기만 해도 선수로 백의 집이 상당히 알토란 같은 집이 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순환우기를 해보면 여기를 그냥 받았다고 할 때 여기를 붙였는데 귀를 지키고 이렇게 맞고 이은 거기 때문에 백의 실리도 좋지만 흙도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네요. 처음 보는 모양이 나왔다 싶을 때에는 원래 수승과 비교를 하면서 순환우기를 지금처럼 해보시면 누가 만족스러운 형태인지 판단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흙이 여기서 네. 안으로 반발이 젖히는 되나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버리게 된다면 선우수 차이는 나지만 이런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득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흙은 싸우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는
보통 심장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딱 봐도 어려워는 보이는데요. 네. 아, 그 수의 수는- 교환은 이득이다라고 보는 거네요. 만약에 이어주면 똑같이 뒀을 때 이것을 이득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백이요. 네. 꽉 있질 않고 네. 조금 전에 붙여놨던 돌에서 왼쪽 정도로. 아, 여기요? 네. 그런 네. 정도로 두면 어떨까요? 네, 이런 작전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이 수는 백이 반발을 한다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건주리 선수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건주리 선수도 조금 놀란 표정인데요. 오늘 두 대국자는 서로 한 번씩 지금 놀랐네요. 좌기 쪽에서 백이 2선으로 뛰어서 귀를 지키면서 노영화 구단이 한 번 놀랬고, 방금 그 굳힌 자리를 들여다본 흑예수의 또 건주리 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쪽을 두죠. 여기서는 이제는 이수의 가치가 조금 떨어졌죠. 이렇게 예. 느는 것은 좀 느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자체로는 좋은 자리인데 거꾸로 백이 이런 식으로 뛰었다라고 보면 이쪽 집이 입체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흑은 이런 식으로 씌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백이 손질을 한다면 그때 넣으면 모양이 상당히 괜찮죠? 네. 흑의 세력이 좌상 쪽에 백의 세력을 누르면서 펼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모양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간혹 이제 정말 치열한 선수들은 이런 곳에서 들어가는 것도 네, 경우의 수에 넣기는 하는데요. 네. 물론 이수도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감각적으로는 이수가 평범해 보이기는 합니다. 예. 제가 침투를 질문 드리려다 말았는데 네. 잘 말았네요. 네. 네. 역시 그 자리가 정말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네, 절호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건주리 선수도 기세상 이쪽을 젖히고 싶기는 한데 이쪽 대응을 잘 살펴보고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막을 때 올라온다거나 또 이쪽으로 두면 이쪽으로 민다거나 하는 게 상용 수법으로 간혹 나오는 수인데요. 예. 이런 거에 대한 수익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수법이 이렇게 상대방의 돌을 모자 씌워 놓았을 때 잘 나오는 수법이 되겠죠? 네. 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그 수법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신다고 해도 정말 기력이 많이 느실 것 같아요. 백도 참 받아주기는 좀 싫긴 싫으네요. 왜냐면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킨다고 해도 아직도 좀 집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젖히고 싶기는 한데 그 후의 대응이 지금 건주리 선수가 4분도 남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싸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겁나는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예 손을 돌리네요. 건주리 초단이 어제의 대국에서도 우상귀 쪽을 실리를 없애면서 빠르게 상대방의 모양을 지워 나갔거든요. 네.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건주리 선수는 백을 쥐었을 때는 이런 형태의 대국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주리 선수와 이민진 프로도 그 대국을 좀 해본 적이 있나요? 시합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건주리 선수가 지금 거의 입단한 지 만으로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시합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건주리 초단은 프로 기사가 되기 전부터
이 SG 페어 바둑 최강전에 최원영 선수와 함께 출전을 해서 우승을 차지한 적이 네, 있어요. 그때 정말 바둑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네. 사실 아마추어 선수들도 실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선에서 활약을 할 수 있지만 우승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건주리 선수가 깜짝 우승을 따내면서 바둑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2014년도였고요. 역시 그 정도의 기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로 2015년도에 프로기사가 됐습니다. 네, 그때 최원용 선수가 건주리 선수의 이제 스승이어서 좀 경험을 시키려고 데리고 나온 건데요. 나름 네. 최원용 선수는 좀 희생을 한 거죠. 네, 프로기사와 나올 수 있는데 네네. 아마 제자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만큼 희생을 한 건데 얼떨결에 우승 상금을 네, 네. 1,500만 원이나 거머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스승과 제자는 역시 언제 봐도 좋은 궁합인 것 같네요. 최원영 선수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실력이 좋은 네, 친구를 하나, 선택해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랬겠죠. 네. 그 이후에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팀이 이제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 선수와 함께 팀을 이뤄서 출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 다음 해예요? 네네. 네네. 근데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 다음 해까지는 참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또 페어 대회가 언젠가 또 열린다면 그럴 때 또 권주리 선수가 이 함께 우승을 했던 스승님과 함께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우승팀의 부담감이 약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우승을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다른 기사들과 팀을 이뤄서 나오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기사들 성향입니다. 네. 지금 우상기 쪽의 형태는 네. 이제 붙여서 상변에 흑돌이 없다면 늘고 흑이 우상기 쪽 받을 때 백도 전개하는 형태인데요. 네. 지금 흑돌이 미리 있거든요. 네, 그만큼 흑이 유리한 싸움인데요. 건주리 선수의 생각은 이쪽에 돌을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쪽에 흑의 돌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붙여 나오면 이 흑이 오히려 곰마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네. 게다가 이쪽은 백이 막는 것이 선수로 듣습니다. 아까 이쪽 2선에 돌을 놨기 때문에 안 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젖혔을 때 폐의 형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식을 해서 건주리 선수가 빠르게 침투를 한 것 같고요. 하지만 흑도 이렇게 날일자로 일단 받아서 우변을 지켜놓는 것은 정수로 보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도 우변에 집이 있고 그리고 하변에 또 약간의 집이 있고 좌상기 쪽은 이제 살아있는 형태고요. 권주리 초단의 입장에서는 우하기, 좌하기 쪽에 확정가가 있는데 일단은 상변의 흑도를 좀 공격을 해보겠다 이런 작전인 거군요. 네, 노영아 선수는 이번 기에 와일드 카드로 출전을 했습니다. 예, 지지 옥션에서 이제 와일드 카드로 후원사 시드라고도 부르는데요. 후원사 시드로 이제 신사팀에서는 노영아 구단 그리고 숙녀팀에서는 조혜연 선수를 시드로 꼽았습니다. 권주리 선수가 우변을 두기 전에 먼저 그쪽을 물어봤는데요. 사실 완벽한 선수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만 하나, 워낙 흑의 악수를 많이 도줘야 되기 때문에 흑이 받아둘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살아두었습니다. 이제는 우상기 움직이죠. 지금 상변에 있는 흑 한 점이 조금 외로워 보이는데요. 우변을 그래도 또 받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 젖혀놓고 좀 나오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고요.
끼워서 더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끼운수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이 돌을 가볍게 보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쉽게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이 돌을 좀 가볍게 버리는 방향으로 하고 우변집을 더 크게 지키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 권주리 선수는 이쪽으로 끊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민다든지 해서 백은 안에서 살고 흙은 겉을 싸바르는 그런 형태도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흙이 바깥에 이제 싸바를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만큼 두터워지기 때문에 권주리 선수는 뒤로 막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기존의 백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네, 역시 쫄기를 좀 흙에게 시작했습니다. 두터움을 내주기가 싫겠네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예 여기를 끊고 뚫으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있고요. 예. 이쪽은 흙에게 내어주고 이쪽은 백이 예, 다 이제 흙의 집을 깨는 그런 작전도 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돌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를 또 해놨기 때문에 30초. 뒤로 막는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셋, 생각은 드는데요. 넷, 권주리 다섯, 선수 초읽기 여섯, 들어갔네요. 7, 8, 9, 10. 4번 남았습니다. 권주리 선수 40초 촐기 5회 중에서 1회 사용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대국에 집중을 해서 보다 보면 양쪽 15분이 언제 다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15분은 대국자들에게는 좀 짧긴 한데요. 예. 그래도 30초보다는 40초가 훨씬. 네, 훨씬 좀 체감이 다릅니다. 예. 정말 좀 40초는 약간 편안한 느낌이 하나, 있고 그래도 네. 30초는 셋, 굉장히 독촉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여섯. 뒤로 끊었어요. 역시 생각을 좀 오래 하다 보니 복잡한 변화도를 읽고 있었나 봅니다. 네, 뭔가 여기서 포인트를 올리겠다는 권주리 선수의 의지가 보이는데요. 예, 여기서 화점이 있는 수일지 아니면 뚫고 나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변화도대로 우상기와 우변을 바꿔치기 하는 30초. 형태로 가게 될지 하나, 아주 궁금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시간을 남았습니다. 많이 사용을 하네요.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이기 때문에 그러한지 초반에 일찌감치 촐기 2회 사용합니다. 네, 권주리 선수가 아직 입단해서 많은 시합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침착하고 신중한 그런 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백이 끊었을 때에는 이미 어떻게 두겠다라는 30초. 마음의 결정이 있었던 하나, 걸 텐데요. 둘, 그럼에도 셋, 다시 한번 확인을 넷, 해보네요. 다섯, 여섯, 7, 8. 뚫네요. 저라면은 이런 진행보다는 이쪽을 치고 호구 치는 진행을 좀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저랑 기풍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선택장애가 생겨가지고요. 초읽기를 저기서 다 썼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양쪽 형태 모두 다 좋아 보입니다. 바깥쪽으로 단수치고 상변에 흙 한 점 제압하는 것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치열하게 싸우는 것도 상당히 또 30초. 끌리네요. 하나, 근데 만약에 둘, 아까 같은 셋.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물론 백도 이 흙을 다 부수긴 했지만 흙도 여기까지 단수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기분이 나름 흙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이으면 이렇게 또 다가가서 백이 또 여기를, 쫓기는 형태가 젖히는 되네요. 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형태들이 나온다면 흙도 불만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제 우상기 모양 쪽에 기존의
전개되어 있던 미니 중국식으로 전개했던 돌 사이가 네. 밭점자 형태긴 하거든요. 네. 좀 노력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당장은 백도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네, 단수 치고 선수로 하다 보면 네, 흙도 두터워지거든요. 네. 네, 백이 이제 나중에는 또 그런 자리를 좀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흙이 먼저 백의 근거를 없애러 다가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상변의 약점을 노리긴 좀 어려운 거군요. 네, 아예 중앙 쪽을 의식해서 또 밀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여기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흙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과연 다섯, 어디에 둘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나왔습니다. 노영아 구단도 초읽기를 사용합니다. 경공매의 최강자 지지 옥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11기 지지 옥션배 신사대 숙녀의 대결 연승 대항전입니다. 각 팀 12명씩 한 팀을 이루고 있고요. 건조리 초단이 어제의 대국에서 1승을 거두고 오늘 2연승에 도전합니다. 네, 실화로 30초. 실화가 되었네요. 네. 오늘 이민진 팔단의 해설이 네. 뭐 다섯. 평소에도 명확하지만 오늘 더더욱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노영아 선수가 이 수를 하나 교환을 한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를 들어갔는데 건조리 선수가 일단 이쪽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쪽으로 막는 것은 아까 이 돌이 있었을 때는 백도 싸워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이 돌이 없기 때문에 건조리 선수도 정수로 받은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젖혀서 이쪽을 그냥 막는 정도로 둘 수도 있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점머리 두드리듯이 막아갑니다. 흙이 지금 백이 젖힌 자리 바로 네. 끊어서 싸우기는 좀 어려울까요? 왠지 그 질문이 올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막으면, 네. 늘면요. 안 받으면 이 다음에 이렇게 잡히죠. 잡히는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백이 나오기만 해도 잘 안 되고요. 흙이 아주 무서운 수로 여기를 두게 되면 끊고 치고 젖혀서 네, 이것도 백이 흙 2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2점을 30초. 주고 중앙 하나, 쪽을 노리는 작전도 셋, 생각은 해볼 수 있었겠네요. 다섯, 예. 여섯, 일곱, 자, 이을 여덟, 것인가 늘 아홉. 것인가? 네, 아예 젖혔네요. 건조리 선수의 상당한 강수입니다. 권주리 선수가 이렇게 접전이 벌어지면 굉장히 강하게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죠? 노영아 선수는 받아줘도 별로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보고 넘어가 두었습니다. 자, 하나만 젖혀놓고 늘었네요. 그렇다면 그냥 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건주리 선수는 대국이 끝나면 얼굴이 새빨개지는 선수로 유명한데요. 하나, 슬슬 둘. 붉어지는 것 같아요. 넷, 권주리 다섯, 선수가 피부가 여섯, 정말 좋은데 일곱,
여덟, 워낙 하얀 또 피부이다 아홉, 보니까 좀 열. 빨갛게 잘 세 달아오르는 번 것 남았어요. 같아요. 네, 복숭아처럼 이렇게 네. 바둑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정말 더더욱 귀여운 기사입니다. 초읽기 하나를 더 사용을 하고 네, 또 삭감을 가네요. 이 바둑은 긴 바둑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노영화 구단도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곳곳에서 실리를 계속 챙겼고 또 백의 모양을 확실하게 지워가고 있습니다. 네, 초반은 흑의 이수로 인해서 아무래도 백이 집으로는 좀 이득을 보면서 백의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지금 30초. 여기 처리가 흑도 둘, 상당히 깔끔하게 잘 돼서 넷, 지금은 다섯, 좀 더 형세를 여섯, 지켜봐야 될 것 일곱, 같습니다. 여덟, 아홉, 예, 권주리 초단이 무언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살짝 고개를 가로저은 듯한 네. 그런 표정을 지었네요.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우상기 쪽 백 모양이 약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과연 노영아 선수가 결행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수도 하네요. 이으면 아예 이쪽을 두고요. 네. 백이 큰 악수를 했죠, 일단. 예. 여기는 따로 살겠다. 아, 네, 그런 얘기입니다. 중앙의 흑 세력은 세력대로 만들고 좌변은 작게라도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작전이군요. 네, 건주리 선수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일로 끊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형태가 뚫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끊겨서 네. 젖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백이 하나, 견딜 수가 없고요. 셋, 아까처럼 넷, 있거나 아니면 다섯, 다른 수단을 여섯, 좀 생각을 해야 일곱, 됩니다. 여덟, 아홉, 네, 이었고요. 네, 노영아 선수도 바짝 다가와서 집중해보는 모습인데요. 흑은 또 마침 이수가 있어서 네, 이쪽 뚫리는 것이 큰 타격이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배석이 진행되고 보니 네. 그 들여다본 수가 또 둘, 오히려 좋은 셋, 역할을 해주고 넷. 있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권주리 선수가 만약에 지금 이 결과가 좋지 않다면 아예 솔직하게 여기를 이어놓고 붙여서 나오는 게 정수였을 수도 있는데 네. 권주리 선수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호구 치는 것도 돌파 수단이 있기 때문에 좀 아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껴놓다 보니 지금과 같은 흑의 선택권이 생겼네요. 30초. 하나, 둘, 프로 셋, 기사들은 넷, 나중에 좀 더 다섯, 다르게 이용할 수도 여섯, 있기 때문에 일곱, 많이 아껴두는 여덟, 편이죠. 네. 근데 아끼다가 이제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네. 하고요. 그쪽으로 쳤네요. 흑은 지금처럼 치는 수, 이쪽으로 치는 수, 있는 수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노영아 선수는 이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권주리 선수도 일단 그쪽은 기분을 내야죠. 중앙에 조금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선수로 집으로 꽤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흑이 좌변에서 살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두어갈 것인지 30초. 좀 구상을 하나, 해보는 둘, 초읽기 시간이 되겠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권주리 선수는 이제는 아끼지 않고 이것을 다 해놓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요. 예. 평소에 이쪽을 좀 아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흑이 밀었을 때 백도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빨리 막아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흙이 밀어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데 그것은 좀 무리로 30초. 보이고요. 하나, 네, 그렇게 한 집을 내서 살아야겠죠. 백이 뭔가 좌상귀 쪽으로 이용을 해서 흙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돌이 온다면 일단 중앙 쪽은 신경을 쓰지 않고 이사활만 봤을 때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흙이 30초. 이렇게 살아야 하나, 된다면 둘, 그때 셋, 이쪽을 넷, 밀어서 다섯, 이런 작전도 여섯,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덟, 아홉, 네, 바로 결행하네요. 자, 그렇다면 건주리 선수가 여기서 확실히 이득을 못 본다면 이거는 이만큼 손해인데요. 여기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가만히 밀고 들어가는 수는 쉽게 이제 흙이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모양이 좀 숨어 있는 형태가 30초. 있습니다. 하나, 네. 여기를 막지를 둘, 못합니다. 셋, 촉수로 네. 위에 세 점을 잡으면서 다섯, 흙이 살게 되네요. 여섯, 그래서 늘어야 일곱, 되는데 나갈 여덟. 때 또 막을 수가 없어요. 예, 먹여쳐서 또 석점이 잡히죠. 예.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그래서 노영아 선수가 지금 먼저 찔렀습니다. 근데 이 수는 자칫하면 악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둘 때 흙은 항상 이렇게 두어야 되거든요. 예. 그때 이쪽을 전체를 잡지 않고 이렇게 찝는다고 봤을 때는 네, 이 석점이 떨어지는 수가 생겼습니다. 네. 지금 찔러 놓는 것도 역시 그 돌이 잡히게 된다면 지금 좀 꽤 덩치를 오히려 키우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다 찔렀다는 것은 이쪽을 살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런 데 끊겠다는 건데 일단 살겠다는 얘기죠. 쳐서. 단수를 쳐서 살겠다는 뜻이었군요. 근데 이것은 베개에 꽃놀이패가 조금 남은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굴복이 된다면 물론 사활로는 흙이 살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집으로도 좀 손해를 받고 나중에 백이 젖힌다면 사활도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빼려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미는 것이 어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지금 패를 바로 해서 굴복을 시키는 수를 생각했나 봅니다. 네. 또 재밌는 수가 있긴 하네요. 여기를 그냥 잡으러 가는 것도 이렇게 두면은 잡을 수가 있죠. 네. 근데 흙이 자체로는 입구자. 이렇게 두는 게 또 정수네요. 근데 넘어가자고 하는 거군요. 네, 그 다음에 있는다면 네.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가 돼서 30초. 흙이 이렇게 두면은 하나, 전체는 살 수 둘, 있는데 셋, 이 단수를 쳤을 때 다섯, 잊지를 못합니다. 네. 사회관계상. 일곱, 이렇게 된다면 넉점이 크긴 커 보이는데요. 꽤 두텁게 4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네요. 네, 아예 그래서 이어버렸습니다. 양쪽을 맛보기 하겠다는 뜻이군요. 근데 받으면 잡으러 가겠다라는 얘기죠. 네. 노영아 선수는 이게 만약에 잡히더라도 여기는 좀 해놓을 수 있고 이런데 끊는 약점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흙도 좀 두텁고 예. 여기도 백이 끊기는 맛이 있기 때문에 좀 백이 이제 먹고 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먹고 체하는의 표현이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좀 소화력이 좋은 편이라 체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사실. 하나, 둘, 셋, 넷, 예, 다섯. 바둑에서도 무리하게 잡았다가는 역시 먹고 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약점이 노출이 됐을 때, 네. 과연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을지, 소화제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조금 문제긴 하네요, 지금. 제가 오늘 노영아 선수의 생각을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아까 초반부터 이 노영아 구단과 통한 게 많았거든요. 네. 노영아 구단의 저서를 보고 공부를 한 적이 어릴 때 있었고 30초. 노영아 그래서 구단이 그런가요? 구단이 됐을 때 태어났고 셋, 입단을 했죠? 했고, 네. 네. 여섯, 네. 여섯, 근데 권주리 선수도 지금 일단 한 건을 올리기는 했는데 아직 네. 완벽치는 않습니다. 타겟을 좀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 좌변의 흑돌을 잡았지만 그 흑돌이 아직은 좀 활용 수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쪽 약점도 신경이 쓰이고 또 상변도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좌상 쪽 흙은 완벽해졌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서로 30초. 뭔가 하나,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셋, 이제는 넷, 오히려 다섯, 여섯, 베개 상변과 좌변 여덟, 흙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밀어 올렸죠. 권주리 선수의 생각은 이제 여기를 받아준다면 이제는 잡아서 확실하게 네, 이쪽은 두 번이나 밀었기 때문에 사활 쪽으로는 걱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영아 선수도 그렇게는 좀 억울하다라고 보고 단수를 쳤고요. 노영아 선수는 이제 이 돌이 잡힌다면 집으로는 상당히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쪽 양쪽을 엮어서 잘 공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쪽도 흑의 돌이 이런 식으로 온다면 바로 젖혀서 백의 안형이 확실치가 않거든요. 네. 의 입장에서 우상 쪽의 백돌과 그리고 상변 쪽의 백돌 양곤마 형태로 잘 몰아가야겠네요. 네, 일단 급소를 다가가면서 실리도 벌고 백의 안형도 없애는 좋은 작전입니다. 흑이 공격을 30초.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셋, 우상 쪽의 흑 넷, 모양의 밭전자 다섯, 간격은 정말 여섯, 백이 노릴 틈이 일곱. 없겠습니다. 네, 여덟. 지금은 노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권주리 선수도 힘차게 뻗어서 좀 더 백의 안형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흑이 두질 않으면 이제 좌측으로 유자시에는 연결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이렇게 붙이면 어느 정도 연결 형태가 되고요. 만약에 팩감이 아주 많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두면 그렇죠. 이 석점의 아. 패로 잡는 수도 좀 노리고 셋.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늘어서 큰 자리를 일단 두었습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젖히는 것보다는 안양 관계가 백이 좀 선수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이것도 자체로는 이곳을 젖히면 백의 사활이 완전치가 않아서 백이 탈출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탈출할 때 이 많은 분들이 중앙 행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느 셋, 쪽으로 움직여야 넷, 되는지는 어떻게 다섯, 선택하면 좋을까요? 여섯, 네, 일단 일곱.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권주리 선수와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일단 이런 곳에 나래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끊기는 형태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는 것도 계속 이렇게 젖혀가면 이 돌이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지금은 이렇게 가볍게 한 칸 뛰는 것이 저도 일감이었습니다. 네. 최대한 상변 쪽에 있는 백돌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군요. 네, 그래서 노영아 구단도 이제 백을 잡겠다는 것보다는 몰면서 지금 상변 쪽 백도 압박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예. 백이 별탈 없이 양쪽 다 타개가 된다면 30초. 이제 좌변에 접수를 했던 백이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고요. 흑이 여기서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본다면 그만큼 흑에게 비중이 높아지는 바둑이 되겠습니다.
건주리 선수는 우변의 흑도를 계속 눌러가면서 이 우변에 있는 흑돌에 대해서도 조금 노림을 갖는 건가요? 네, 이 흑돌이 아주 두텁다면 이렇게까지 느리게 행마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흑이 손을 뺀다면 30초. 백이 이렇게 흑을 압박해가는 네. 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섯, 두텁게 일곱, 꼬부려서 갔고요. 여덟, 흑은 열. 예, 이쪽으로 마지막 한번 젖히거나 남았습니다. 뛰거나 아예 이쪽을 뛰어서 계속 이쪽 공격을 보는 작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작전을 세울 수 있는 장면인데 노영화 구단은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여기서 시간 마지막 한 번의 시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날일자로 조금 한 칸보다는 좀 더 백을 압박하는 수이고요. 젖히는 수보다는 백에게 리듬을 더 주겠다라는 뜻이죠. 젖혀서 만약에 이렇게 교환이 있다면 백의 호구 모양 같은 것들이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주기 싫다라는 얘기고요. 백이 이렇게 일단 뛰어나간다고 봤을 때 흑은 이런데 미는 자리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30초. 만약 백이 젖혀서 받으면요. 둘, 이렇게 찝는 셋. 수가 있어요. 아, 네. 다섯, 여섯. 이렇게 상당히 된다면 끊어지네요. 예, 집으로는 굉장히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는 네. 집으로 백도 장담을 못하는 형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주리 선수도 좀 선수를 뽑아보려고 좀 더 강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대한 우변 쪽에 있는 흑돌에 기대서 선수로 수습을 해보겠다는 거군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모양상으로는 백도 이렇게 가만히 느는 수가 좋은 자리인데요. 흑이 이쪽에 뒷맛만 괜찮다면 이렇게 쭉 뻗는 형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쪽도 조금의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쪽인데요. 예, 딱 약점을 봐요. 봐서는 완벽히 흑을 제압할 만한 백의 수단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워낙 얇은 자리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네, 일단 늘었어요. 기세죠. 아주 꾹꾹 돌을 눌러서 네, 강수를 착점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꾹꾹 돌을 누르면서 놓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이 수가 강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좀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바둑이 수읽기 싸움이기도 하지만 30초. 심리적인 싸움이기도 하나, 하기 때문에 둘, 예, 셋, 저런 부분들도 넷, 기세라고 볼 다섯,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일곱. 네, 일단 그곳은 너무 저로점 같아 보입니다. 혹시 안에서 산다고 해도 이수를 맞는 순간 여기가 정말 새카매지기 때문에 네. 그곳은 절대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흑의 선택이 좀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변에서 화점 하나, 정도로 밀어 올리나요? 셋, 네, 그쪽을 네, 먼저 다섯, 일단 성공을 여섯, 하고 싶은 생각도 좀 일곱, 들고요. 여덟, 아홉. 네, 그쪽을 하나 더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백의 탄력을 좀 없애면서도 뭔가 하중앙 쪽이 지켜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백이 이렇게 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을 선수로 해서 안형을 좀 없앨 수 있고요. 네. 백이 안형을 위해서 이렇게 양호구를 친다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젖혀서 흑 진영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주리 선수도 지금 30초. 침착하게 이쪽 좌변을 포획한 셋, 그런 우세만 넷, 지켜낸다면 다섯, 어제처럼 흑이 덤을 일곱, 못 내는 바둑으로 여덟, 계속 이끌 수 아홉. 있는데요. 일단 타개가 승부입니다.
예, 권주리 선수는 역시 양욱으로 뒤로 물러나는 것은 권주리 선수답지가 않죠. 네, 그렇게는 기세상 둘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시원하게 쭉 뻗어 나갔고요. 이렇게 공격을 해왔을 때 과연 양쪽 대마가 수습이 잘 될런지요. 네, 일단 들여다보는 수는 언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껴놨고요. 이 수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쪽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네, 그런 무서운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이 예를 들어서 이 돌을 손을 빼더라도 확실히 살 수 있는 수단을 찾는다면 이런데 호구를 친다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둔다면 붙인다든지 해서 일단 확실히 살아놓는 방향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권주리 선수는 그쪽을 먼저 한번 물어봅니다. 아예 살아요. 여기를 살았다는 것은 상변은 타개할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네. 우변 백돌은 살아놓았고 상변에 좀 공간이 많다고 판단을 하나 봅니다. 상변 백돌을 흙이 차단했을 때 사활에 자신이 있다. 이런 뜻이군요. 근데 백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붙이는 것은 그렇죠. 불확실할 수가 있기 하나, 때문에 둘, 이렇게 셋, 두고 넷, 찌르면 다섯, 이거는 완벽한 여섯, 연결이 됩니다. 일곱, 흙이 끊으면 여덟.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노영아 선수는 이 수를 못 본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집으로 어느 정도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공배 연결을 해가라라는 뜻이죠. 예. 그렇다면 집바둑으로 길게 가겠다는 뜻인데요. 조금 더 진행이 좀 더 된 후에 전체적으로 형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것도 하나의 연결 수단입니다. 흙이 이 돌을 끊으려고 이렇게 하면 네, 이어서 연결이 되죠. 지금은 이 돌이 없었죠. 네. 네, 흙도 대신 여기를 얻어냈습니다. 여기가 이제 4집 이상 가치가 되는 곳인데 선수를 얻어냈죠. 그렇습니다. 집으로는 조금 이득을 보았네요. 백은 이쪽으로 호구 쳐서 지키는 수가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 이쪽으로 두면 깔끔은 넷, 한데 또 다섯, 늘었을 때 여섯, 끊기는 수 때문에 일곱, 또 받아야 될 수도 여덟. 있거든요. 네. 아홉. 그래서 아예 쳤어요. 아예 여기서 내버려 두고 다른 곳을 둘 수도 있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요. 네, 그냥 이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맞아요. 이렇게 늘어서 교환을 할 둘, 수도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이쪽으로 드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손을 돌렸습니다. 그쪽의 맛이 조금 나쁘기 때문에 이 수는 좀 지키면서 손을 백이 돌린다면 이렇게 선수를 막아서 좋은 끝내기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예. 백도 여기는 이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찔리고 막히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네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먼저 응수타진합니다. 이 한 번을 더 두었는데도 맛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것은 지금 흙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두더라도 네, 백은 결국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노영아 선수는 그냥 일단 받아줬습니다. 권주리 선수 붙인 수는 조금 악수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만약에 잇게 되면 이쪽을 흙이 한 수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찝는 순간 끼우는 수가 또 생기네요. 끼우는 수가 또 생기죠. 이렇게 먹여쳐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안형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뭔가 더 해보려고 지금 그쪽을 두고 있습니다. 권주리 초단이 중앙 방금 붙여놓은 곳 쪽으로도 두고 싶고 귀 쪽으로도 두고 싶고 갑자기 좀 바빠진 느낌이네요. 네. 30초. 권주리 선수 하나, 지금 표정이 둘, 약간 실수했다라는 넷, 느낌이 조금 다섯, 있는데요. 여섯. 네. 일곱, 그래도 여기를 여덟, 있는 것이 거기에 또 끊습니까? 아, 근데 이 수는 원래부터 노림이 약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흙이 좀 무리죠. 그래서 그 수는 항상 이제 끊는 것과 밭전자 가르는 수가 좀 있었던 형태인데요. 노영아 선수는 거기가 선수기 때문에 먼저 합니다. 거기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여기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흙의 돌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여기는 자체로 백이 살지도 못합니다. 늘었을 때 이렇게 젖히고 치중하면 붙여서 유명한 폐의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백의 이런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30초. 사와의 관계는 없지만 둘, 셋, 예를 넷, 들어서 이렇게 다섯. 두고 이런데 끝내기를 하는 수가 다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흙이 또 거의 열집이 생기고 이쪽도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약간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요? 예. 확실히 우하귀 쪽에서는 흙이 훨씬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네, 권주리 선수가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는데 약간 좀 초읽기에 몰리면서 이 돌이 30초. 흙이 먼저 온다면 굉장히 큰 악수거든요. 예. 왜냐면 그냥 뒀다고 한다면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좀 선수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니까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당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권주리 선수도 그쪽으로 두텁게 살아놓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변 쪽 모양에 기대서 조금이라도 귀에서 쌈짓 뜨고 살기보다는 좀 두텁게 살겠다. 예, 네. 이런 뜻이군요. 삼 30초. 하나, 둘, 셋, 지금 네. 중앙에 끊겨 있는 다섯, 상태에서 우아기를 열심히 두기사가 두고 있습니다. 네. 중앙 쪽은 서로 신경을 전혀 안 쓰고요. 여기서 과연 뭐 이런 곳을 밀어야 할지 일단은 끊어 잡고 싶은 형태거든요. 네. 권주리 선수도 지금 약간 당황한 것을 좀 잊고 좀 후반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쪽을 잡았을 때는 백이 유리하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노영아 선수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점 잡은 것도 공격을 이제 집을 없애면서 역시 집을 챙겨가는 그런 수거든요. 네. 예, 계속 공격을 통해서 집을 야금야금 노영아 구단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을 끊어잡는 수를 선택을 또 한 이유는 여기를 잡는 30초. 순간 이제 하나, 이쪽 흙의 둘, 열분이 너무 많이 셋, 사라졌습니다. 넷, 네. 다섯, 심지어는 이제 여섯, 백이 이쪽을 뒀을 때 손을 돌려도 가능할 만큼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노영아 선수가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아기 쪽에 백의 눈이 한 눈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도망을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월의 경우에 따라서는 30초. 이곳을 하나, 두면 둘, 패를 셋, 하는 형태는 넷, 좀 있습니다. 네. 먹여치면 때릴 여섯, 때 들어가는. 일곱, 여덟, 하지만 이것은 이제 맛으로만 남겨둬야 될 만한 형태고요. 일단 권주리 선수가 굉장히 좀 지금 손해를 많이 입어서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지켜놓았고요. 백이 여기서 손을 돌리고 싶지만 아직은 좀 백의 형태가 완벽치가 않아서 그렇게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권주리 선수는 시간 여유는 한 번 더 있습니다. (30초) 계속해서 하나, 둘, 중앙 쪽을 움직여야 셋, 할까요? 넷, 네, 일단 여섯, 우아기는 패의 일곱, 맛은 이제 또 여덟, 흙의 착점으로 인해서 좀 사라졌거든요. 이게 오면서 이제는 백이 이렇게 둘 때 끊는다면 잡으면 먹여쳐서 패인데요. 여기서는 가만히 있는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수로 인해서 이런 수들이 생긴 거고요. 백이 그냥 먹여친다면 늘어서 지금은 패의 형태가 좀 없죠. 그렇네요. 네, 이 수는 시간 연장책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혹시 안형을 낼 때 도움이 되고자 일단 먼저 물어본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정말 손해가 너무 크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그곳을 두면서 어느 정도는 사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흙이 이런 식으로 싸발라서 공격을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둬서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이렇게 완벽히 살아둔 거죠. 그렇습니다. 흙은 봉쇄해서 백을 살려주면서 둘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또 중앙 쪽에 한눈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을 마지막 파호하는 하나, 것을 노리는 게 나을지. 네, 일단 1단락 됐기 때문에 손을 돌려야 되겠죠. 예. 좌변 쪽을 건주리 초단이 잡으면서 백이 집이 많이 앞서는 줄 알았는데 또 우변 쪽에서는 노영아 구단이 공격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승리가 될까요?